안녕하세요. 선한러로쌤입니다.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다우지수 휴식을 취했다. 눈치 보기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800포인트 선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하나 지워졌네요. 34,800포인트 이 구간을 이제 회복 시도한 다음에 연휴 마치고 휴식 취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치 보기.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위쪽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한번 테스트했죠. 그래서 13,200포인트 구간에 이제 내려갈까 하다가 여기서는 아래꼬리 달고 이제 추세가 한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캔들이 나왔어요.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든 아래든 다시 한번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캔들을 만들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을 당연히 높게 보겠죠. 일단 14,000을 회복할지 아니면 14,000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를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미증시는 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시고, 자, 우리나라 증시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수급 동향이 이제 좀 변화하고 있다. 언제? 만기일 기점으로. 자, 옵션 만기일 기점으로 해서 다음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선물 하락 포지션을 구축해놓고 옵션은 콜옵션 상승, 풋옵션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놨었다. 근데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연휴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옵션은 새로 신규 포지션을 구성하는데 이제 막 시작이라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쪽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모습은 그나마 이걸 좀 위안거리 정도로 삼아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선물이 하락 포지션 나왔던 부분을 청산을 했죠. 어제 오늘 해서 이걸 다 청산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매수가 들어와서 이건 좋다.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어제도 역시나 상승 포지션을 구축.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존에도 심증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엔 그래도 2750 정도 어마어마한 강세는 아니어도 2750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1% 조금 넘게 남았어요. 1.5%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이제 위쪽 방향으로 지금 슬쩍 돌려 세우고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다. 코스피 주식이 장마감했을 때는 17억 정도였던가요? 그 매도 우위였는데 동시호가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한 350억 정도를 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31억 매수 우위로 이제 잡혀 있는데 매도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 그리고 오늘 긍정적인 건 투신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은 금액이 좀 줄긴 했지만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다. 사모펀드 하루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거 다행, 외국인이 매도 안 하는 거 다행. 거기에 연기금이 잠깐 이제 갈팡질팡했지만 이렇게 매수를 좀 누적으로 쌓아간다라고 하면 연기금이 좀 이제 구원투수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려면은 연기금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 좀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코스피 수급이 주식 쪽 수급이 최근에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보시고, 선물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구축을 잘 해놨다. 오늘 옵션 포지션은 위아래 양매수인데 콜옵션 금액은 거의 없고 풋옵션은 기존에 매도해놨던 거 일부 청산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약세 포지션이라고 보기엔 그렇고 선물 매수한 것까지 생각하면 그냥 해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포지션은 위쪽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2750을 넘어가느냐는 거기서는 이제 또 다시 한번 포지션이 바뀌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굉장한 큰 금액이 들어왔죠. 해서 거의 3,500억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3,5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주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수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매도가 많았었는데 한 번에 또 수급이 잘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은 양호하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피는 2750 정도까지는 일단 보면서 판단을 하고 올라간 다음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화요일 날 요 아래 꼬리 달 때
제가 이거는 900포인트 쪽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91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사이 정도에서 저점 매수가 나오는 거는 이 위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 만들거나 적어도 아래로 안 내려가려는 움직임이다 말씀드렸는데, 횡보하면서 옆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코스피가 좋아지면서 코스닥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940포인트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넘어가서 980까지 가면은 뭐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940까지는 올라가고 980도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도 기대감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저희가 금요일에 이렇게 삼성전자 언제 오를 것 같냐라고 이제 신저가 또 났는데 500만 소액주주분들이 좀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좀 약간 헛웃음 좀 나고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때 강하게 말씀드렸죠. 반도체주 이제 사야 되는 시기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기적으로 올라온다 말씀드렸는데, 신저가 행진 펼치고 어제까지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오늘 다시 한번 67,500원 회복은 못했어도 회복 시도 정도는 나왔고,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좋다. 왜? 삼성전자는 종합 IT 기업이니까 지금 우려감 나오는 거 뭐예요? 소비가 위축돼서 다운되면은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최근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지표가 둔화되는 게 보이다 보니 이런 가전 쪽이나 아니면 뭐 완성차, 자동차 이런 쪽에서 일단 소비가 살짝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뭐 자동차는 둔화될 게 뭐 있습니까? 뭐 지금 사든 안 사든 어쨌든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데, 둔화될 게 뭐 있나 싶네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뭐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가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러시아의 공장이 있죠.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랑.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 나쁘진 않다.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짧게는 7, 8에서 한 10% 정도 사이 정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SK하이닉스가 더 나은 것 같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우려감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증권사나 이런 우려감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그러지, 업계에서는 해당 업계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렇다고 해도 뭐 고점 뚫고 날아가는 정도는 아니어도 일단은 이 11만 원 구간 정도는 바로 지켜줄 거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올라왔고요. 오늘 3% 올라오는 거 좋고요. 역시나 하이닉스가 좀 탄력이 더 좋죠.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삼성전자 400조의 우선주 50조에서 450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80조면 되죠. 80조도 분명히 큰 금액이긴 한데 450조에다가 이렇게 붙이니까 이제 조금 가벼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조금 더 움직이기 좀 더 수월할 거다. 그리고 13만 원까지 가면은 거의 뭐 20% 가까운 이제 저점들이 수익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 아니더라도 12만 원 초반 정도만 가도, 초반 초중반만 가도 10% 이상은 그냥 얻을 수 있다 해서 한 15%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보다 5에서 7% 정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하이닉스, 그리고 몸놀림도 가볍고 이제 우려감도 조금 덜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형주만 말씀드리니까 그러지 더 좋은 건 소부장이다. 반도체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 자체를 제가 테크윙이라는 종목과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테크닝 어때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내려갈 구간이 아닌데 대변수 때문에 내려갔죠. 금리 이제 인상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긴축 정책 펼친다고 해서 내려가고,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에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다가 뭐에 맞았어요? 전쟁 때문에 한번 또 밀리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이런 종목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올라오잖아요. 아이, 나 제자리 찾아갈래 하고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소부장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은데 못 올라오는 거 수급 때문에 못 올라오는 거고, 이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하게 밀려있는 종목들도 많고, 우리나라에 그런 종목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윙을 보면서 이 정상을 찾아가는 종목이 일부라도 있구나라는 거 느끼시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하게 치고 올라오죠. 이것도 여기 있을 종목이 아니에요. 이것도 4만 원 위에 있어야 되는 종목인데 이 아래에 있죠. 뭐 이게 4만 원 위에 있어야 된다는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4만 원 위에 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있어도 언젠가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건 정상적인데, 테크윙이 저렇게 꾸준하게 올라오고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강한 수급으로 해서 올라온 다음에 내려가지, 조정을 제대로 안 받죠. 횡보하고 있죠. 이러면은
소부장 쪽으로 이게 가벼운 종목들을 먼저 이렇게 살포시 끌어올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들어올리고 싶은데 얘네는 무거우니까 못 들어올린다. 좀 무겁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움직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부장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적어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봐도 이제 DB하이텍이나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맞고 DB하이텍도 뭐 안정적인 성장 계속 꾸준히 나오고 여기는 이미 이 물량 수주 받은 게 물량이 꽉 차 있어요. 1년치가 꽉 차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전년도에 1년치가 꽉 차 있고 가격은 자동적으로 TSMC 인상하는 거랑 맞춰서 인상이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보장돼 있는 기업이고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DB하이텍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74,000원 저항 구간만 넘어가면 뭐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X세미콘, DB하이텍이 파운드리라면은 이제 팹리스, 설계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생산, 설계 쪽을 하는 LX세미콘 같은 경우 쪽도 기존의 실리코너스 시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만원에서 44,000원 요 구간만 잘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탄탄대로다. 자, 4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16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4배가 올라왔어요. 탄탄대로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이게 LG그룹 계열이었기 때문에 LG그룹 쪽에 반도체 못 믿겠다 하시면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좋다라고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도 충분히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 하면은 DB하이텍, 팹리스 쪽 하면 LX세미콘을 뭐 그냥 대표적으로 본다 말씀드렸는데 LX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어디가 좋다? 전공정 쪽이 제일 먼저 움직인다. 전공정 뭐 원익 IPS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오늘 10% 이렇게 오르면서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37,000원 요 구간 회복되면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벌써 저항 구간 다 왔죠. 42,000원 구간.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그렇다고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이게 시총이 최근에 내려가 있어서 1조 8천억대라서 그러지 이렇게 10% 오르면 한 2조 원 되는 겁니다. 2조 원 되는 종목이 이렇게 10% 오르는 거예요. 꼭 작은 종목만 움직이는 건 아니다.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탄탄한 종목들을 움직인다. 테스 항상 같이 설명드리는 종목이죠. 테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5%대 오르면서 27,500원 넘어갔죠. 자, 이러면은 3만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구간이 열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시간상 이제 그 차트는 안 보여드리고 언급만 드린 종목 그리고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유진테크 같은 경우 있죠. 유진테크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갔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6.69% 올라오면서 거래량 전체적으로 다 거래량도 좋아요. 그래서 양호한 모습. 이오테크닉스 어때요?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5%대 상승 보여서 11만 5천원 넘어가죠. 12만 2,500원 요 구간까지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쉬었다 가느냐 그냥 가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뭐 충분하고 뭐 테크잉 외에도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였어요. 후공정 쪽이니까. 전공정 먼저 가고 후공정이 가야겠죠. 전공정하고 소재 가고 후공정이 갈 수도 있겠지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테크잉이 먼저 움직였고 유니테스트는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2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기도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거고요. 이건 반도체 후공정 외에도 그 검사 장비 외에도 그 태양망막 쪽으로 해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엮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강하게 치고 가는 거는 이렇게 친환경이 같이 엮여 있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소재 쪽으로는 뭐 아까 ENF 테크놀로지 말씀드린 것처럼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뭐 대장이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5%가 이제 올라왔죠. 기업 분할 이슈도 이제 뭐 하도 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좀 끝나고 제자리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 충분하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거 35만 원대 다시 가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뭐 지금은 뭐 25만 원 뭐 언저리 정도에 있습니다. 25만 원을 넘어가야지 이제 제자리 찾아가기 위한 몸놀림이 나오시다. 아직까지는 좀 무거워요. 35만 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솔브레인은. 그래서 솔브레인 35만 원 넘어가는 25만 원 넘어가는지 요거를 잘 체크하세요. 25만 원을 넘어가야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25만 원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3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는 못 갑니다. 위에 저항 구간을 3, 4만 원 정도씩 잡고 이렇게 한 10%, 한 10에서 15%씩 이렇게 수익 보면서 올라간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DNF라던가 뭐 아니면 백강 소재나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죠. DNF도 저항을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 살아난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며칠 걸리지도 않았죠. 이틀 만에 올라왔죠. 그래서 신저가 달성을 해도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동안은 제가 이제 삼성전자는 뒷전으로 해놓고 2차전지 쪽 먼저 말씀드렸는데 순환이 돌 때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반도체주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삼성 얘기하니까 요거까지 체크하고 갈게요. 삼성에서 롤러블 패널 만든다고 하죠. QD OLED로. 그래서 뭐 아이 컴포넌트 같은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뭐 야스라던가 뭐 이쪽은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랑 관련이 높죠. HB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소재 쪽으로 뭐 덕산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뭐 언제나 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까지 전체적으로 좀씩 움직임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이게 조금 오른 것 같아도 거의 뭐 4.5% 오른 겁니다. 그래서 47,000원 요 구간, 45,000원에서 47,000원 요 사이를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구간만 넘어간 덕산네오룩스 제자리 찾아간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56,200원 쪽으로 다시 한번 붙어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죠. 참고하시고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소형이라서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ICD나 뭐 힘스라던가 이쪽으로 이제 뭐 체크하실 수 있고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HB 테크놀로지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얘는 HB 테크놀로지가 한참 간 다음에 휴식을 취하면은 도깨비처럼 한 방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것보다는 여기도 보시면 한 방 이렇게 반짝, 여기도 보시면 한 방 반짝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여기도 반짝.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서 기다리기에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침부터 이제 수급 들어온다면 그날 짧게 치고 빠지는 정도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슬슬 볼 때가 됐다. 예, 아직 들어오는 종목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테슬라 상해 공장이 재가동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계속 좋아지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가 다시 한번 이제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발판을 삼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제 궤도에 올라왔고요. 신흥 SEC 같은 경우 이제 상승 EDP와 함께 이제 캔 쪽으로 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이제 저항받고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올라왔어도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66,000원 넘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LNF가 저렇게 좋아지면은 세로닉스를 봐야겠죠. LNF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세로닉스가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잘 쉬고 있는데 세로닉스 같이 봐야겠죠. 오늘도 뭐 4.5% 올랐는데 같이 보고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일진 머티리얼즈 얘네가 조금 느릴 수는 있어도 같이 볼만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는 한번 올라온 다음에 좀 쉬었죠. 일진 머티리얼 올라온 다음에 다시 쉬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보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은 조금 더 낫네요. 참고하시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첨가제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위쪽으로 넘어갈래 이렇게 시도만 했지 아직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아모센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LG전자에서도 뭐 무선 충전이랑 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충전 사업 진출 나오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중국의 철강 공급 과잉 부분이 좀 우려감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 회복을 위해서 강판 가격 협상하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뭐 세아제강, 포스코 스텔리온, 포스코 강판이 이름 바뀐 겁니다. 포스코 스텔리온은.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이제 18,000원 드디어 정확하게 넘어갔습니다. 이러면 동국제강 이제부터 매매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좀 약했었는데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 이제 컬러 강판 쪽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 갖추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제 뭐 수요 둔화 같은 쪽 얘기가 너무 뭐 극심화돼 가지고 실제로도 크게 잡힌다라고 하면은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뭐 철강 강판 가격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같이 뭐 보면서 보면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조선주 이제는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그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수주 기대감이랑 이제 실적 기대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이 수주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적자 행진인데 올해 2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되지 않겠느냐로 작년 4분기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4분기 초입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분기 정도.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적자폭을 크게 줄여서 큰 적자를 보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2분기에는 흑자 전환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인포조선이나 뭐 항상 요거 두 개가 대장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이제 좀 쉴 때가 됐고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인포조선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휴식을 취했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구간이고 대우조선해양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매각이 실패가 되면서 다시 한번 뭐 재매각 추진하면서 좀 뭐 이슈는 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현대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제일 탄탄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적이다 보시면 되고 1분기 이제 상해 봉쇄 쪽이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되고 이제 물량 급증할 가능성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동량이 이제 상해 봉쇄가 해제되면은 강하게 또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주를 이제 슬슬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HMM 오늘 뭐 양호한 모습,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데 내일 만약에 거래량 실어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세네요.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3만 원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3만 원 회복되면 다시 한번 36,000원에서 37,000원 쪽에 붙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뭐 컨테이너지나 뭐 여러 가지 쪽에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나왔었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오늘 강세 쪽으로 보면서 7,000원 구간 정도 어렵지 않고 7,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 내겠죠.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저 물동량 급증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올라오고 있는데 2,700원 구간 이 구간을 회복하고 다시 지지받고 이 구간은 지켜주려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럼 대한해운도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식량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뭐 전쟁 장기화로 해서 우크라이나 흑토 이거는 알고 있던 사실이죠. 북미의 프렐이나 아르헨티나의 팜파스까지 이 곡창지대 3대 곡창지대라고 기존에 불렸고 중국까지 생산이 부진하면서 곡물값이 계속 상승한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계속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아시아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이게 계속 갈 거면은 7,700원 위에 갭 상승한 다음에 유지해주고 위쪽으로 양봉을 세워주고 혹은 위에서 유지된 다음에 7,700원 구간 흔들기 정도 나오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불안 요소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사료나 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얘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순환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고 이게 잘못하면은 끝물이 될 수 있으니까 식량 관련주는 가급적이면 이제 제한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쌍방울, 광림 컨소시엄, 뭐 KG스틸, 뭐 KG그룹 뭐 등등해서 이제 쌍용차그룹 인수위양서 제출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는 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KB금융하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금융주인데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이 금융주들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KB금융이나 이런 쪽 이제 잘 노리고 있다가 수급 들어오는 날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도 큰 수익 올려준 다음에 지금 휴식 취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슬금슬금 65,0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DB손해보험도 매수 타이밍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자재 쪽 순환매 돈다. 삼목에스폼 이제 뭐 신규 매수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구간인데 뭐 일단은 이제 아직까지는 시세 죽지 않고 올라오는 거 좋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건자재 섹터도 또 움직일 수 있는데 성신장애나 고려페인트는 오늘 쉬었고 성신장애 같은 경우가 장중에 쉬고 있다가 오후장에 뭐 강세를 보면서 14,000원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 16,000원 돌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데 황금 낙하산 한번 펴면서 요거를 좀 무산시켰고 또 이번 이렇게 계속 이제 강하게 두들겨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좀만 실어주면은 돌파 가능성 충분합니다. 못해도 적어도 15,500원 이상에서 16,0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노르페인트라던가 이쪽도 지금 다시 한번 휴식 구간을 취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요 12,000원에서 12,500원 구간 이 구간을 좀 넘어가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구간은 12,000원 부근이라서 여기는 좀 매수하기에는 저항 위치라서 좀 부담스럽고 아예 좀 더 밀리거나 아니면은
위쪽으로 돌파하는 게 더 좋죠. 밀리면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뿐이지. 차라리 돌파한 다음에 안착한 다음에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대림비엔코, 뭐 벽산, 하치, NX 이런 쪽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대림비엔코는 지금 7,500원에서 8,250원 이렇게 갇혀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나 뭐 풍력이나 이런 친환경 쪽 순환매 돌 때가 됐습니다. 한식기계가 이제 끝나지 않고 얘가 8,500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8,5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원전 관련주도 한번 좀 빼면서 보던가 아니면 한신기계를 제외하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이제 고점에서 대지수가 좀 물량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고점 찍고 밀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고점을 형성하러 가는 건지 고점 시그널을 만들러 가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러 가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보성파워텍, 우진 뭐 이런 종목들 보시고 수소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유니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러면서 막 튀어 올라와 있는데 7,500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살짝 밀려 있습니다. 이건 7,000원만 유지해주면 되고 7,500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유니크는 다시 한번 뭐 8,500원까지도 또 볼 수 있고 넘어가면 또 그 다음 9,5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니크를 비롯해서 GMB 코리아, JNK, 동아화성, 현대공업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되고 뭐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CS윈드나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CS윈드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힘을 잘 모으고 있는데 이게 66,000원에서 67,000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는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거 6만 원 아래를 줄 때 가격적인 이제 메리트를 느끼거나 아니면 67,000원을 넘어간 다음에 보시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이 조금 한동안 좀 쉬었는데 나무가를 비롯해서 급등 한번 나온 다음에 휴식을 잘 취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흐름상 이제 조만간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흐름 정도 만들 수 있는데 13,500원 돌파 시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가 근데 이게 좀 너무 위쪽이라서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대안주들도 많이 있죠. 파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였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도 추세에 따라서 오늘 거래량도 좋고요. 만드셔도 되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 쪽에 있죠. 그래서 19,000원 쪽에 이렇게 그 지지력 테스트 잘 받았으니까 이런 쪽도 가능성. 뭐 MC넥스나 아니면 캠시스 뭐 이런 쪽도 뭐 캠시스는 이제 전기차 쪽도 뭐 영향이 있죠. 세보 같은 경우. 그래서 세보시 같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이제 순환매를 노리면서 쉬는 섹터 노리는 게 좀 안전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금융주, 건자재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쪽을 보는 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주 끝났느냐? 아니요. 반도체주는 순환매 돌아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2차 전지주도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 저렇게 수급이 계속 쏠리면은 다음 2차 전지 쪽도 순환매가 또 돌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돌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해운주부터 시작해갖고 일단 순환매가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쪽 섹터들도 잘 보시고 리오프닝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보다는 시황은 뭐 간단하게 기존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넘어가고 이제 좀 종목 관련된 순환매 관련된 부분을 좀 많이 짚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경험치 같은 경우를 잘 얻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보다 다른 건 몰라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순환매를 노리고 미리 예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까운 시일보다는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잘 관찰해 놓고 관심 용어에 넣어 놓으셨다가 메모 잘 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